네, 자, 국민 여러분들에게 10명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쭤보면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국민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분이 허리가 아픕니다. 요통입니다. 그것도 자주 반복됩니다. 이건 뭐 옛날에도 아팠는데 지금도 아픕니다. 이런 바로 요통,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자, 바로 요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6671-0114번으로 여러분 전화 주시고 바로 허리에 대한 이야기, 허리에 대한 요통을 전문의하고 상담을 저희가 받겠는데 바로 그 상담을 해줄 분이 척추 전문의입니다. 박영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좀 부탁합니다. 예. 네. 자, 02-6671-0114, 02-6671-0114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저희가 먼저 하고 가면려고 하는데요.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고요. 자, 우선 제가 국민들에게 이제 아까 이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쭤봤는데 옛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예. 근데 요즘은 연령대가 점점 낮아갖고 제 또래는 이미 대부분 아프고 20대도 허리 아프다 허리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픈 연령대가. 예, 뭐 허리가 아픈 연령대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10대에서 20대 초반에서 그 청소년기에 허리가 아픈 경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자녀분들이 얘기하는 경우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나 이런 변형 장애 쪽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장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키가 자랄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기에 좀 진단을 해서 좀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는 게 나중에 그 성인이 됐을 때 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또 20, 30대 최근에 이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컴퓨터나 이런 것 때문에 척추 건강에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등 때문에 그래서 뭐 목 디스크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좀 발병률이 좀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노년층이 중장년층이 되고 노년층이 되면 주로 이제 디스크도 많이 생기지만은 주로 만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척추 관절 자체에 관절염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요통의 원인이 많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본에 있는 내용은 이제 허리에 대한 이야기,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이것들을 치료하는 경막의 내시경 수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내용을 우리가 조금 빨리 가고 전화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의사 선생님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전화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허리 통증의 원인, 디스크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인데 두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질환은 디스크 질환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질환은 크게 디스크가 터지는 파열성 디스크와 디스크가 낡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디스크가 있겠고, 뭐 파열성 디스크는 대표적으로 심한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척추관 협착증을 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그 컴퓨터를 조작하시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우선 말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나 이런 디스크 질환이 이제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척추 주위의 인대나 뼈나 이런 다른 조직들도 다 이제 낡아가면서 척추 신경이 지나간 신경관을 좁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허리 통증이랑 이제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생겨서 잘 걷지 못하는 파행증을 발생시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이제 우리가 이 골프를 칠 때도 거리에 따라 그 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통증이나 원인과 여러 가지 허리가 아픈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각가지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좀 사진을 보면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허리 통증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합니다. 가장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과거에는 크게 뭐 수술과 비수술 두 개로 나눴다면은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비수술 치료가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는 물리치료, 운동, 약 등 아니면 주사 같은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그런 비수술적 치료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막의 신경성형술 같은 유착이나 이런 걸 방해하면서 통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통증 원인 치료를 줄 수 예.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좀 대체해 볼 목적으로 개발된 그 적극적인 의미의 비수술적인 치료, 예를 들면 경막의 내시경이나 고주파 수액감압술, 뭐 풍선 확장술 등의 좀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있죠? 4대 예, 비수술 치료. 예. 그런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를 이제 4세대 비수술 치료라고 이제 명명을 좀 붙였는데요. 특징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과거에는 수술을 꼭 해야만 했던 환자들을 어떻게든 수술 없이 치료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절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원인별로는 파열성 디스크는 뭐 경막의 내시경, 그다음에 퇴행성 디스크는 고주파 수액감압술, 척추관 협착증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치료가 되겠고요. 네. 이제 예. 자, 요 화면을 조금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요 화면이 사실 저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과연 이것들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이며 증상은 어떨 때 이것이 또 필요하느냐. 예.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사실 아닌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느냐. 오늘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전화 상담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건가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적용이 되지만 파열성 디스크 환자 중에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고 네. 이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터져 나온 디스크를 경막의 내시경을 보면서 예. 신경을 감압하고 필요한 경우는 레이저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그 터져 나온 디스크를 태워서 기화시켜서 눌린 신경을 감압시킴으로써 네. 통증 완화를 빠르게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시술법이 네, 되겠습니다. 저 색깔은 뭔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저 뭐. 초록색 지금 초록색이죠. 이제 위에 화면이 이제 하는 시술 장면이고요. 예. 아래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보면서 신경과 디스크를 구분을 해서 저 초록색이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있죠? 네. 네,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이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물론 디스크가 아닌 경우에도 뭐 염증이나 유착, 통증 같은 것도 과거 기존의 치료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를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가 가능한 특징이 있겠고요. 예. 뭐 파열성 디스크 외에도 뭐 재발성 디스크나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뭐 수술의 저림증이나 이런 유착이나 여러 가지 신경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의 일단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또 설명도 들어볼까요? 예. 네. 자, 함께 보시죠. 네.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 원리입니다. 예, 경막의 내시경은 크게 이제 꼬리뼈로 접근하는 것과 측방 접근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꼬리뼈로 접근을 해서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가는 내시경 카테타를 꼬리뼈를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 네. 병변 부위까지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 노란 거는 신경이 되겠고요. 이 모형은 이제 저쪽이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레이저로 저렇게 태워서 기화시켜서 감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렇게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네요. 자, 그럼 저희가 그 비교적 예후가 좋은 그 시술 사례 준비했거든요. 뭐 참고하시라고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37세 여자 환자분이고 왼쪽이 시술 전 MRI, 오른쪽이 시술 후의 MRI가 되겠습니다. 네. 시술 전 MRI는 굉장히 심하게 저 동그란 원 안에 보시면 저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한 후에 네. 환자분은 시술 후에 바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고 예. 또 6개월 후에 찍은 MRI에서는 디스크가 다 없어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디스크는 우리가 치료가 이제 저절로 이제 환자분의 자연 치유력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네.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통증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 또 볼까요? 예. 네, 다음 사례입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에 비해서 지병이 좀 많아서 수술이 좀 꺼려지는 상황이셨고요. 예. 근데 이제 기존의 통증 주사나 이런 걸로 전혀 통증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네. 시술 후에 바로 이제 시술 전에 우리가 통증을 이제 10점 만점으로 체크를 해서 10점에 가까울수록 많이 아픈 건데 네. 시술 전에 8점 정도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 시술 후에 이제 일주일 이내에 3점으로 떨어졌고 예. 한 달 이내에는 2점으로 감소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시술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한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이제 통계를 내본 건데요. 예. 급성 디스크 탈출증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거의 8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 저희 시술 후에는 이제 일주일 후에는 한 3점 정도로 떨어지고, 3개월 후에는 1점대로 감소해서 거의 수술과 유사한 그런 네. 통증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그 왼쪽 다리 통증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시술 전에는 저렇게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는 건데요. 예. 아픈 쪽 다리로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우측은 시술 후에 신경이 풀리고 나서는 신경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양쪽 다리의 체온이 거의 비슷하게 호전된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파열성 디스크의 다른 척추 질환 증상에도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대표적으로 파열성 디스크에 가장 많이 시행을 하지만, 네. 일반적인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환자분, 아니면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오는 환자분을 대상으로도 예. 효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전화 상담을 받는 시간인데요. 자, 전화 연결 하나 돼 있다고 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지금 제가요, 예. 한 3년 됐는데, 무릎만 아파가지고, 네. 무릎 연골주사만 가끔 맞았는데, 허리가 안 아프냐고 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예. 협착증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한 3년 됐는데요. 그 협착증이 왔다고 할 때 그 예.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셔서 그렇게. 예, MRI 찍었더니 협착증에서, 네. 척추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놔두고 그냥, 침 맞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등에 그 허리 그 밖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73세인데요. 네. 더 가다가 한 1분 정도라도 잘 가다가 또 1분 정도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 잘 가요. 네, 그럴 걸. 신경치료라고 하면서 그걸 놔주면 또 한참 또 괜찮고 그래요, 지금.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그 협착증 증상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어머님 그 주사 맞으시면은 얼마나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번에 맞은 작년부터 협착증 그 주사를 맞고 있어요. 작년부터 가끔 한 번씩요. 예. 근데 열흘 정도 갔다 한 3일도 어떨 때는 많이 쓰면 괜찮고 이번에는 한 5일 됐는데 조금 잘 걷고 있어요. 예, 네. 그 한 번 주사 맞으시면은 뭐 한 6개월 정도는 좀 잘 지내시나요? 못 가요. 6개월 정도는 못 가시고요. 한 네. 3개월 정도까지는 가시나요? 아니요, 한 보름이나 많이 가야 보름 열흘이에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신경 통증 주사에 대한 부작용을 잘 모를 때는 많이 놓고 그래서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네. 최근에는 그 주사 치료를 이제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맞는 거는 큰 그런 부작용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네. 협착증이나 이런 경우에 뭐 주사 한 번 맞으면 6개월, 1년씩 괜찮으신 분들은 운동하면서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지금 네. 어머님처럼 뭐 한 달도 안 가고 뭐 1, 2주밖에 안 가서 다시 아프시다 이런 경우는 그때마다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는 좀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이제 협착증은 맞으시는 것 같고요. 그 협착증은 네.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주사 치료 말고도 뭐 풍선확장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술적 치료라든가 다음 단계 치료들이 많이 있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네. 주사 치료 말고 다른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자, 게 좋겠습니다. 다른 치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네. 협착증에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할 수 있지만 요새는 풍선확장술이나 신경성형술도 많이 시행을 네.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한번 높여보는 것도 좋다.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와 있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는 바로 그런 아이템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저는 88년도에, 예, 4, 5번,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88년도에 또 흡입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78년도에는 4, 5번 절제술이었고, 네, 88년도에는 3, 4번 그 사이에 흡입술로 받아가지고, 예. 네,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 뭐 복근도 쉬우고 걸어 다니고 뭐 약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원래 나이가 60입니다만 남들이 제일 편하게 하는 자세 네, 허리를 구부리 가지고 뭐 마당을 선다든가 뭐 방을 이래 선다든가 할 때 네. 그때가 좀 제일 불편해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불편함이 조금 정상이 안 네. 오가지고 자, 정확한 게 발달돼 있다 하니까 예, 뭐 좋은 게 알겠습니다. 있는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수술도 2번씩이나 하셨고 그다음에 예. 남들이 다 하는 편안한 자세도 못하는 게 그것도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비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여기 예. 말씀이시고 연세 60대셨고요. 네, 자,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지금 뭐 평소에 걸어 다니거나 움직일 때는 별로 안 아프신데 그런 특정 자세 때 통증이 생기시는 건가요? 통증 정도도 아니고 약간 좀 뻐근한 정도예요. 뻐근한 느낌이요? 예, 허리에? 그래서 뭐 다른 자세는 다 괜찮아요. 뭐 예. 다니고 수영도 하고 뛰 다니고 하는데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려 하면은 한 5분 다른 사람들은 뭐 30분도 가고 뭐 1시간도 네. 하는데 나는 한 10분 정도만 앉아가 일을 하게 되면은 예. 안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허리에 근육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아프신 것 같진 않고 예. 지금 그 퇴행성 디스크라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이제 연골이 낡으면 그렇게 예. 허리를 구부릴 때 뻐근한 느낌의 통증이 오고 좀 허리를 좀 움직여줘야 다시 편해지고 그런 게 있으신데요. 예, 그 퇴행성 디스크는 허리를 2번 수술하셨기 때문에 예. 수술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 연골로서의 기능이 좀 약해지면 그렇게 아버님 예, 같은 예. 증상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좀 받아보시고 예. 그 퇴행성 디스크를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치료 중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이제 열치료술 같이 문제가 된 디스크의 찢어진 부분이나 이런 걸 열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만성적인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예. 그게 아버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찍어놓은 MRI 사진을 보면요. 예, 완전히 틀어가 있고 예. 예, MRI 사진상에는 뭡니까? 지금 현재 신경 지나가는 부분이 안 보이게. 수술하면서도 양옆으로 전부 지금에 터져가지고 예. 4번 자리에는 신경줄이 안 보이고 정체가 시커매요. 아, 그러면 협착증도 좀 같이 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검은 게 많이 보인다는 거는 수술 후 유착이나 아니면은 그 노화에 의한 협착증이 좀 진행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원래 신경 쪽은 좀 하얗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 예, 검게 예. 보인다는 거는 뭔가 거기 잔뜩 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쪽을 좀 같이 좀 치료를 받으시면 예, 예. 지금보다 훨씬 많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예. 근데 이게- 그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수술도 2번씩이나 하시고 네. 아직도 60이시면 이제 한참이신데 남자분이시고 좀 혈기왕성하실 때입니다. 아직도 60이시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남들이 하는 그 가벼운 간단한 것도 못하시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근데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좀 증상을 좀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예, 방법들도 그렇죠. 단계를 높이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말씀이시고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만 더 받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2-6672-0114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는 지방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허리가 네. 몇 년 전부터 조금 젊을 때 조금씩 아팠거든요. 네. 아파도 그냥 그만 치료받으면은 그냥 좀 아무렇지 않고 했는데 예. 지금은 다리가 이제 엉치로 요 내려가가지고 종아리가 이래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 드려봤는데요. 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한 60대입니다. 아, 네. 한 60되셨고요. 예, 자, 올해 딱 60년.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그 다리까지 저려가는 이 예.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것도? 예, 예. 지금 그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병원을 아직 방문을 안 하신 건가요, 어머니? 다림병원에는 가보지도 않고 지방병원에서 가니까 MRI 찍었거든요. 예. MRI 찍으니까 수술하든지 그러면은 시술로 하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림병원에도 가서 MRI도 안 찍고 딱 한 군데 가갖고 해봤거든요. 예.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데 수술은 너무 겁나고 네. 무서워서 그리 요즘에는 이제 또 좋은 시술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리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우리가 어머님은 지금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예. MRI 찍은 병원이나 해서 수술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착증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일단은 주사 치료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운동 치료나 이런 걸로 좀 호전이 되시면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걸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이 좁아진 신경관을 좀 넓히는 시술 쪽 치료를 그 다음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협착증 환자 중에 절반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꿔서 네. 얘기하면 그 절반은 수술 없이 치료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안 되는데도 수술을 안 받고 지내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면 네. 되게 아프고 낮에는 이제 그럴만 하거든요. 예. 낮에는 통증이 많이 없고 예. 그리 여기 병원에서도 시술로 하면은 좀 많이 안 좋더라고 그리 말로 하더라고요. 그게 네. 수술같이 완벽하게 안 된다고 아유, 돈만 그거- 들이지 자, 그런다고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머니, 수술이 다 만사는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하면 그럼 완벽하게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술을 해도 여러 가지 좀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예. 우선 수술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예. 그게 이제 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좀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비전문가지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예. 진지하게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요. 저런 건데 한번 내 병원에 가서 이런 걸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죠? 예. 네, 이것도 안 되시면 나중에 수술 좀 생각하시지만 지금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의학적으로 개발된 내용인데 정보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방송 끝나고 또 전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파열성 디스크하고요,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파열성 디스크 이게 깨지는 거죠. 그것도 어차피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랑말랑하면 안 깨지지만 과자도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이게 건조해지면 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요? 디스크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타이어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겉에 딱딱한 섬유 조직이 있고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 조직이 있는데요.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는 거는 이게 서서히 타이어 쓰면 낡듯이 디스크가 낡아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뻥 하고 터져 나가는 걸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주로 가볍건 중하건 어느 정도의 외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어이없이 재채기에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기침하다 터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건 들다 터지거나 넘어지거나 어떠한 네. 다치는 그런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아프기 때문에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자세가 더 아프냐고 얘기하는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허리를 숙여서 세수를 못한다. 아니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한두 시간 꼼짝을 못하겠다. 아니면 앉아있으면 한 시간도 못 앉아서 허리가 아파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뭐 오히려 좀 움직이면 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종류가 정확하게 똑같이 디스크에 생기는 병이지만 치료는 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증상들이 저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내가 파열이 됐나 보다 아니면 급성 퇴행성 디스크의 현상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증상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그 허리 아프면 이제 이 허리 디스크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괴롭힌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유들이 많은데 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맞춤형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동영상 준비했어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건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저희가 파워포인트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예. 예, 퇴행성 디스크는 디스크가 터지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의 그 겉에 섬유 조직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디스크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만성적인 요통을 발생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한 1mm에서 2mm 정도 되는 고주파 발생 장치를 디스크 안에 삽입을 해서 네. 지금 저건 이제 고주파 발생하는 장치고요. 저런 식으로 디스크 안에 그 장치를 삽입을 해서 이제 플라즈마 고주파라 그래서 한 70도 정도의 저온으로 저쪽을 네. 이제 열 치료를 하게 되면 저쪽에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줄어드는군요. 예, 저게 이제 새살이 도우면서 아무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비정상 근데 조직이 저렇게 좀 고주파로 조직이, 열을 가하면 거기에 좀 습기가 있어갖고 좀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데 습기가 말라서 건조해지지 않게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니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는 조직은 너무 이제 그 느슨해져 있다고나 할까요? 아하.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텐션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런 조직에 열을 가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딱딱해지면서 약간 네. 이렇게 그 쪼그라드는 그런 성질을 또 이용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좀 훨씬 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걸 좀 바꿨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전화 상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사진이요? 예, 지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디스크 안에 고주파 발생 장치를 삽입을 해서 약간 돌출되거나 저렇게 찢어지거나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터지기 전 단계인 디스크에 그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네. 위치를 시켜서 열을 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디스크 내 염증 부위나 이런 게 제거가 되고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스크성 요통을 완화시키고 일부 신경 압박도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장 더 있죠?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보다는 만성 디스크를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디스크성 요통 환자들을 많이 치료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레이저 그 내시경 치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더 가는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하고 네. 그렇게 시술 시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20분 내면 짧은 시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1mm의 주사 바늘 같은 걸로 통함.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럼 026676-0114, 026676-0114가 여러분의 건강을 꽉꽉 책임지는 전화번호입니다. 많이 전화 주시고 집에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긴 멀고 불편하고 시간 내기도 짬나기도 힘드시면 바로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깜짝 놀랐네. 네, 연결됐어요. 지금 연결된 겁니다. 네. 네.
자, 아이고, 제가 놀랬네요.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요, 예, 나이는 이제 75세인데요. 예, 근데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요. 가까운 데서 주사 한 번을 맞았었어요. 네, 근데 한 1년 정도 괴로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또 누가 권면을 해서 큰 병원을 갔는데, 네. 뭐, 요추 퇴행성 추간판 질환, 그렇게 해야지 병명이 나왔어요. 요추, 다시 한번, 요추 퇴행성 요추 퇴행성 추간판 질환. 추간판 질환. 네, 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군요. 네, 빨리, 1, 2년 내에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 다닐 때, 네, 엉치 밑에 뒤쪽으로, 고기가 더 아프고요. 네. 또 발바닥이 저려요. 발바닥이. 네, 네. 가끔 이렇게 저리는 건지, 쥐가 나는 거 있어. 아이고, 이렇게 주저앉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의사 한 선생님이- 번 걸으시면 몇 분까지 걸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한 20분, 한 20분 정도. 걸으면 또 좀 쉬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걸으셔야 되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도요, 어머니 네. 75세신데 그동안 사시면서 허리가 조금 아팠다가 지금 이 정도로 아프신 거는요. 네. 일단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즘 사람들 20대부터 아파갖고 허리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행복하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요 대목은 우리 선생님한테만 맡기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퇴행성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이 진행하시는 상태인 걸로 판단이 돼요. 네. 예, 근데 발까지 저리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 본인의 자각 증상 없이 병이 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MRI나 이런 소견보다 본인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도 있고 더 심한 분도 있는데 그 수술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좀 상태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의 디스크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다 보면. 네. 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의 협착증이나 이런 오래 진행돼서 이제 나타난 증상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거의.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수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수술 대치적으로 가능한 치료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지금 그렇겠죠? 협착증에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건 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 허리를 수술하시는 환자들은 디스크 환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디스크 환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젊은 사람들 파열성 디스크나 이런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 적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술률이 높은 게 협착증입니다. 한 절반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그게 줄어들고는 있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절반은 안 하고 또 잘 지내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많이 걸어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척추를 좀 좁아진 데 뚫어주고 망가진 데를 좀 치료해주는 그런 자, 치료들을 그럼 이분도 설계해드립니다. 좀 바로 다음에 할 척추 확장하는 풍선. 예, 그런 그것도 것도 좀 도움이 이유가 되실 될 수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막힌 거는 아까 레이저로 집어넣어 쓸 수 있는 예. 그런 비술적인 방법도 일단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머님의 네. MRI 소견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치료를 일단 그렇죠. 시행을 해볼 수 그러다 있겠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고 몸의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그때 수술을 또 하실 필요가 있으신 마지막에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추 퇴행성 추간판의 그런 질환이다 이런 얘기가 추간판이 디스크거든요. 그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달아가지고 디스크가 달아서 이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이 되신 거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이렇게 오시는 이제 그런 질환이 나이가 드시면 자연히 오는 것들인데요. 그걸 얼마큼 저희가 현대 의학으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그 주제에 맞추셨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나갈 고주파 수액 감압수라 그 내용 치료하고 그다음에 척추관절 풍선 확장수 이런 내용들도 아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전화도 한 통 받겠습니다. 026671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저는 나이가 78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53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예. 53년 전에요?
예. 53세 하신 게 아니고 53년 전에 예. 그러면 25살 때 25살 때 수술하셨네요. 예, 네. 수술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 수술 자기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예. 네. 절개를 해가지고 예. 네. 그런데 건강에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네, 다행이네요. 예. 예, 8월 5일 지난 8일 5일부터 예. 네. 한 30분 1시간 정도 걷는데 다리가 종아리가 되게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일반 정형외 가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그 엑스레이나 MRI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가 MRI를 다시 찍었어요. 예. 예. MRI를 찍어가지고 병원들을 한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 내가 MRI를 찍은 데서는 예. 예. 그 주사 바늘을 이어가지고 예, 넓힌다 하더라고요. 예. 네, 주사 바늘을 넣어서 넓힌다. 네, 아, 네. 그래, 뭐를 꼬리뼈 해가지고, 쪽으로 뭐 집어넣 예, 꼬리뼈 쪽으로 예. 네, 네, 그 네. 기구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요거를 가지고 넓힌다 이러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시술을 하려고 확정을 잡았는데 네. 어떤 분이 다른 병원에 한 가보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저 수술한 자리는 넓히지를 않는다. 네. 그 자, 시술하는 것이 그게 지금 가장 그 궁금한 사항이시죠, 아버님? 그래가지고 걸으면 한 30분 걸으면 예. 네. 오른쪽 다리 장다리가 예. 네. 아파요 예. 네, 네, 네. 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쉬있다 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부수적인 그 자연히 나타난 증상인 듯 싶고요. 자, 우리 예.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25살 때, 53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그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신 건 참 다행인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이 종아리가 땡기고 또 좀 허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MR을 찍었더니 예. 이게 확장을 아까 풍선 확장술인데 싶어요. 자, 그런 예. 걸 받으시면 좋은데 다른 데가 또 가봤더니 이거 수술한 자리는 그거 안 된다 줄 걸로. 예. 예. 뭐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다리가 네, 아프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설명드릴게요. 예, 예전에 50년 전에 수술하신 경우면 굉장히 수술 후에 유착이라는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신경 조직이랑 주변 조직이 눌러붙는 유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관이나 풍선으로는 유착 박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는 그런 관으로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그 유착을 박리하기 위해서 그런 관이나 풍선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경막의 내시경이나 이런 좀 더 강력한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유착을 박리를 시도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착이 너무 심하면 그 수술해도 유착 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수술을 해도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유착을 이게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마나 신경이 눌려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아버님 MRI 봐야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수술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 뭐 불가능하다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예. 있는데요. 수술한 환자도 유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게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유착이 심한 경우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도 그 물론 확장이 안 되는 그렇겠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주파수의 감압술 치료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풍선 확장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좋은 경과를 보였던 경우입니다. 46세 환자분이고 이분 같이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기 전 단계로 부풀어 오르면서 저렇게 되는 걸 팽윤 단계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생긴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성 요통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동작에서 아까 문의 주신 분들처럼 그렇게 허리 통증 때문에 예. 생활에 제한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예. 경우가 이제 저렇게 약간 돌출된 부분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열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디스크성 요통을 감소시킬 예.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10점 만점 10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군요. 예, 예. 시술 후에 4점 2점으로 좀 감소되는 그런 좋은 경과를 보였던 자, 분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죠. 이분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입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파열성 디스크에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디스크 목 디스크는 허리랑 다르게 아주 작기 때문에 터진 크기도 작아서 고주파 치료로도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처럼요, 척추 협착 풍선 확장 시술 저희가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동영상을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선 확장술입니다. 척추협착증이 어떤 것인지.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 그 시술 중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암이라는 그런 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저희 카테타 끝에 조그맣게 보시면 풍선을 이제 확장시켰다 푸는 거를 이제 밖에서 한번 그 예. 시험을 한 거고요. 똑같이 네. 꼬리뼈를 통해서 병변 부위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분이 이제 과거에 허리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네. 저 부분에 이제 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한 그런 다리 잔존 증상이 남아서 네. 그 시행을 한 거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는 또 수술이라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또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시행해 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저희가 그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파워포인트 그걸 보시면서 또 설명 들어보면 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던 동영상을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건데요. 척추관 예. 협착 풍선 확장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mm, 2mm 되는 카테타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서 병변 네. 부위에서 저걸 풍선을 이렇게 벌리면 그 부분에 유착이 박리되면서 그 신경 통로가 좀 넓어지고 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꼬리뼈를 네. 시행을 하고,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좀 틀려 있는데요. 저기 간 끝에 약간 그 동그랗게 이제 네. 확장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치료의 순서가 약을 먹고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과거에 그냥 가장 처음에 나왔던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유착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달려있지 않은 그냥 관만 넣어서 이제 유착 박리를 시도를 했는데, 예. 일단 그걸로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풍선 확장술에 적응증이 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풍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유착 박리에 좀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런 협착증 외에도 유착이나 그런 네. 염증 부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이 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지병이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선 확장술 저희가 치료 사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좀 제가 효과 좋은 것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착증 때문에 55세 남자 환자분인데 털이 통증과 걸을 때 다리가 땡기는 그런 협착증 증상으로 오신 거고, 왼쪽 MRI를 보면은 이제 심하게 좁아진 부분이 4, 5번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오른쪽은 시술 이제 장면인데요. 카테타를 삽입해서 그 좁아진 부분까지 풍선을 위치를 시키고 그 확장을 시킴으로써 좁아진 부분을 이제 유착을 박리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신경 기능을 호전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하나 있죠? 오늘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예,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로 협착증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척추관이 좁아진 부분, 뭐 추간공이라는 부분이니까 척추의 여러 구조 중에 좁아진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치료도 뭐 디스크나 아니면 수술 후 통증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협착증 외의 질환에도 적용 대상이 되지만 주로 협착증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픈 환자, 요통 환자들의 10명이면 한 8명 정도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개발하고 있는 의학적인 비수술적인 방법, 시술로 되는데 한두 네. 분은 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한두 분은 어떤 분이냐로 오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수술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게 되는 네. 경우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에서 우리가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 증상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입니다. 네. 신경 증상이란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 신경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고 목에 문제가 있는데 팔이 아픈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심한 경우는 통증 외에 마비 증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그렇죠.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응급수술에 준해서 시술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에 예. 기존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존의 치료라는 게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20년 그 전에 기존이라는 말이 애매하죠. 그렇죠. 그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 환자들을 수술을 하는 건데 그 기존의 치료라는 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는 약 먹고 아프면 수술해야 하는 거였고 주사 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나서는 주사 치료도 안 되면 수술하시는 거고 네. 최근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 오늘 비수술적인 했던 치료들이 것들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최근 10년 안짝으로 개발이 된 그런 치료법들인데 네. 수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과거에 주사에서 반응이 없어서 수술을 갔던 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그 방법까지 어떤 분들이 수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박영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